안녕하세요, 조영준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하셨다면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막 처음 접하시게 될 텐데요. 간이과세자가 좋은 걸까? 아니면 뭐 일반과세자가 좋은 걸까? 무조건 좋은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내가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좀 잘 하시도록 좀 가이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간이과세자라는 것은 이 부가가치세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부가가치세법이 197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생각보다 좀 오래됐죠. 처음에는 뭐 12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2400만 원, 뭐 3600만 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재작년, 그러니까 21년 7월에 대폭 상향이 됐죠. 4800이었던 게 이제 8000만 원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전 연도 매출이 8천만 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인은 안 되고 개인들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이과세자를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를 처음 냈을 때는 그때는 직전 연도에 대한 그런 매출액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야.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일반과세자로 되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뭔가 좀 더 유리한 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일단 먼저 질문부터 합니다. 사장님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대표님 혹시 그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하셨지만 나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다, 처음부터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다, 이런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뭐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특히 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해서 뭐 망하더라도 뭐 타격이 크지 않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매출은 갑자기 성장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초기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갈 것 같고,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눈에 보일 정도로 천천히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이런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먼저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간 짐작을 하셨겠지만 약간 좀 공격적인 그런 투자 스타일로 처음에 시작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일반과세자가 보다 좀 유리한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처음에 좀 약간 안정적으로 그리고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울 생각이다 라고 하면은 간이과세자가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왜 이런 결론에 다다르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구조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뭐 여러 번 그 이것저것 이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뭐 공부를 좀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그 매출에 대한 10%가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 매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뭔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 물건 산 거에 대한 10%는 매입세액으로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한마디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거나 또는 이제 만약 매입세액이 많다면은 그거를 이제 환급 받을 수가 있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는 게 부가가치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10,000원의 물건을 파는데 그게 7,000원에 사온 거야. 3,000원만큼의 마진이 남잖아요. 그 3,000원을 부가가치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계산 구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7,000원의 물건을 사와서 10,00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3,000원만큼의 마진이 남게 돼요. 이 3,000원을 부가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그 부가가치에 대한 10%를 납부를 하는 그런 세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용어를 좀 배우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만원의 물건을 판단 말이죠. 7,000원에 사서 만원의 물건을 파는데 이 업종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30%의 마진을 만들어낸다 라고 했을 때, 이 마진을 아까는 부가가치라고 했잖아요. 이 마진율, 30%의 마진율을 역시 마찬가지로 용어를 부가가치율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율을 활용을 한 게 간이가세자예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모든 걸 다 갖추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분들이 일단 증빙이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때, 간이가세자는 괜찮아, 넌 증빙 없어도 네가 매출을 보니까 만원의 매출이 나왔네, 그럼 부가가치율 30%로 계산해 보니까 너는 아마 부가가치가 3,000원 정도 나왔을 거야. 그래서 그 3,000원에 대한 10%, 300원만 이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면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에서 간이가세자가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좀 멀리 돌아왔는데, 부가가치세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한 고려를 안 하더라도 매출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부가세를 납부를 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바로 간이가세자의 계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업종 그 부가가치율이 10%다 라고 하면은 만원의 매출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율 10% 계산하고, 그리고 거기서 부가가치가 그러면 1,000원이니까 1,000원에 10% 해서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계산 방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매출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매입에 대해서 고려가 없죠. 예. 이미 매입에 대한 고려는 부가가치율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기는 합니다. 원래는 일반가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한 10%를 공제를 받잖아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이미 매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고려를 안 해요. 그래서 뭐 0.5%, 원래 이제 10%의 그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 10%는 아니고 이미 다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0.5%만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내가 부가가치율이 훨씬 더 낮게 나왔다, 또는 아예 마이너스가 나왔다, 아까 전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공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매출이 아직 발생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그쵸? 매출에서 비용 뺀 게 이제 마진이고, 그게 이제 부가가치인데,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부가가치. 그러면은 일반가세자면은 이거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간이가세자는 매입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했죠. 그냥 업종 평균이 너는 10%야, 너는 30%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매입세액을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반에 매입이 굉장히 많다, 비용이 좀 공격적으로 많이 투자가 된다 라고 하면은 간이가세자가 불리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만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천천히 이제 성장을 하게 될 거다 라고 하면 간이가세자를 좀 추천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율을 계산하는 구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간이가세자는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넘으면은 세금을 안 내요. 이거는 간이가세자에 대한 그 부가세 면제를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나오면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또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돌려받을 세금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납부할 세금만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은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다는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초반에 내가 어떤 스타일로 사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선택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나요? 그죠? 물론 이렇게 그 간이가세자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내가 진짜 간이가세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간이가세자가 유리하다 또는 이제 불리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내려졌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간이가세자가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하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아까 전에 8천만 원에 대한 기준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건 이제 금액 기준이고,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천만 원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을 하느냐 또는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한복판, 뭐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동 뭐 이런 되게 번화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약에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서울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지역들이 다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간이가세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이 들어가게 돼요. 뭐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뭐 도매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뭔가 B2B 비즈니스 되게 크게 하시는 분들, 이럴 것 같은 업종들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자를 처음부터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뭐 일반 가세자이신 분들을 내가 인수받는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또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이런 판단도 내려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이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좀 처음에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잘 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8천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간이가세자에서 자동으로 이제 일반가세자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사실 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8천만 원에 대한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달에 개업을 했다면은 12월 달 한 달 동안 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건가? 뭐 그건 아니고요. 월할 계산을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좀 더 이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이제 언제 바뀌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또 계산 방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것까지는 사실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의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 스타일에 따라서 간이가세자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이가세자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 일반가세자가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임의로 내가 그 간이가세를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내가 8천만 원이 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에서 간이로 가는 거는 8천만 원이 안 넘어야 되는데, 간이에서 일반으로 가는 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임의로 난 그냥 넘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전환을 해버리면은 3년 동안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거 꼭 유념을 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좀 생각할 게 많다.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조영준의 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